저 같은 사람만 모여있는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일부러 나 초대한 줄 알고. 오늘 저를 처음 만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조용하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존재감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어디 이렇게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사람이에요. 조용해 보이죠? 네, 맞아요. 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떨려요. 어떡해. 이게 저예요, 여러분. 이거 저기 뒤에 서 있는 우리 보라색 예쁜 권현지 스폰서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강의하기 전에 딱 보내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다르죠. 이때가 무려 8년 전. 지금이 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튜닝은 안 했어요, 여러분. 튜닝은 안 하고 원래 이 모습에서 유산화로 세포 성형해가지고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유산화를 했던 건 아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사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10년 정도 둘째를 낳기까지 여행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사 들어갔었는데 여행업이 되게 3D 업종이에요. 일은 되게 많고 고객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은데 급여가 굉장히 박봉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했던 일이니까 그냥 저는 재밌게 일을 했었어요. 청춘 20대 때는 뭐든지 다 재밌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를 다니다가 제 현실을 좀 자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냥 아무 계기도 없었는데 사무실에서 그날 좀 한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무실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5년 후에 내 모습에 대리님이 여자 대리님이 보이고 10년 후 과장님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딱 보이는데 너무 현실에 쩌들어 있고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은, 그리고 그분들의 월급이 비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가 필요해. 근데 그 무언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생활이 저도 되게 바쁘잖아요. 막 출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잊어진 거죠. 그렇게 지나다가 제가 두 번째 직업을 둘째를 낳고 나서 결혼을 하고 이디야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평수인지 이제 가늠은 안 되시는데 되게 조그만, 아주 3.5평의 아주 테이크아웃 전문점, 조그만 이디야 커피 전문점의 사장님이 됐어요. 근데 또 사장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디야 지금 3,005점이 막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268호점 점주였어요. 저 되게 빨리 했죠. 그러니까 시대의 뭐 흐름을 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커피를 좀 좋아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으로 열 수 있는 수준이 딱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열 때도 이디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디야 역사상 최저가로 오픈하신 분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아무튼 운이 좋게 이디야 점주가 되고 이거를 한 5년, 그리고 유산화를 하면서 부업까지 진행하면서 6년 정도 진행을 했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곳이어서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사실 여자 직업으로서는 나쁘지 않게 돈을 좀 벌었어요. 그리고 잘 넘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디야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영업의 불안함, 그리고 현실의 불안함.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게 주인이 나를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 안에서 가게를 문을 닫거나 가게 매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내 삶의 대안이 아니구나, 무언가 추가적인 수입이 더 필요하구나, 항상 뭔가 좀 찾거나 갈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그런 게 많이 있나요? 대안이? 없죠. 안 찾아보셨어요. 다 찾고 여기 오신 거죠. 네, 저는 계속 뭔가를 찾고는 있었는데 자신감은 많이 없었고 정보가 많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 틀 안에서만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찾았던 게 뭐냐면, 하나의 가게를 더 열어야겠다. 그럼 수입이 2개가 되겠지, 2배가 되겠지. 알아봤는데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금액과는 너무나 다른 금액으로
거의 2배, 3배 되는 금액으로 가게를 열었어야 했고,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대출을 통해서 그걸 가져간다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수입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연다고 해서. 만약에 보장되었으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무언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또 바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시부모님 중에 이제 시아버님이 갑자기 직장암에 걸리시면서 가게가 휘청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퇴직이 함께 왔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남편이 저랑 좀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10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살짝 반대를 하셨거든요. 단 하나, 일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은퇴가 빠를 것이다. 정확하게 4년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더라고요. 본인의 대안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건 저는 뭐 말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믿음이 좀 있었던 건 무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언젠가 사람은 한 번은 은퇴를 하죠. 최소한. 근데 그게 차라리 젊었을 때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둘이 벌다가 한 명이 수입으로 줄었는데 식구는 아이 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직장암으로 목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인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분. 그러다 보니까 외동 아들인 저희 남편과 저에게 고스란히 그 감당해야 되는 몫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때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다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데 적어도 나는 내가 나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이 들지 말아야겠다. 내 건강은 지금 젊었을 때부터 좀 챙겨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이런 거구나. 너무 절망적이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빨대 꽂는 부모는 되면 안 되겠다. 적어도 내 한 몸은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대안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많은 걸 찾아봤는데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과 체력도 안 되고 저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이의 영양제를 찾다가 만난 회사가 유산화였어요. 유산화 제품을 둘째 아이가 하도 아파서 김포에 살 때 만났는데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아이한테 계속 먹이고 싶죠. 병원을 안 가니까. 그리고 주변에 언니들한테 몇 명 소개했어요. 맨날 똑같이 나랑 병원 다니던 언니들. 먹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업을 제안하는데 사실 그분이 내가 되게 잘할 것 같아서 제안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 네. 그리고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너무 소심한 성격이어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무서워하는 약간 대인기피증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 수준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이렇게 별로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근데도 좀 전달은 하고 그래도 한번 전달해보면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전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는 사업 전달을 한 거예요, 그분도.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죠. 그렇게 2번을 거절을 하고 3번째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있잖아 이걸로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벌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20만 원? 사실 20만 원 굉장히 작으면 작다는 돈인데 나한테는 아이들 학원비나 혹은 내가 먹는 제품 값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라고 하는 플랜을 그분에게 들어봤어요. 했더니 그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보상 플랜 처음 들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게 다 들어오나요? 안 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그 뭔가 왜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거나 판단을 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딱 2가지였어요. 저는 하나는 무한 실적을 적립해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회사는 뭐 먹고 살아?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그게 룰이야. 그냥 그래. 그분도 잘 몰라가지고 진짜 그래? 그럼 이상하다. 그럼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근데 단기의 제한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상한선은 있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단계 제한이 없는 거에서 뭘 봤냐면, 제가 똑똑하진 않은데 그때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단계 제한이 없고 무한 누적을 해준다고 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개를 하지 않으면 라인은 내려가지 않아. 그렇지만 어쨌건 이 제품이 좋은 건 제가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내려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분명히 시간 속에서 내려갈 텐데, 나만 먹고 쓰는 게 아니라 얘도 먹고 쓸 거고, 시간 속에서 누적이 되면 돈이 조금은 되겠다. 그걸 좀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고요. 두 번째 뭘 봤냐면, 기억나는 게 실적을 2월에 준대. 그래서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랜이라고 하면 어차피 나는 먹고 쓰니까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고 어딜 갔냐면, 우리 김지연 지금 스타님 있으시잖아요. 거기 집에서 홈미팅 했었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홈미팅 자리가 있으니 월 500버는 여자가 있다. 소개를 그분이 사업 설명을 할 거니까 와서 들어봐라 해가지고 제가 스폰서님 저를 소개해 주신 분하고 같이 거기 갔어요. 월 500버는 여자로 소개하신 분이 저희 뒤에 계신 1억 버는 권현지 스폰서님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제가 권스포님 골드 때 만났어요. 권스포님 지금 세븐스타예요. 근데 저는 그때 월 500을 버는 여자라는 그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월 500을 벌어본 적이 없었고, 월 500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월 500은 너무나 저에겐 큰 숫자였고, 그 정도를 남편이 벌고 내가 500을 추가로 벌 수 있다 그러면 가게가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20만 원 보고 들어왔는데 그 홈미팅에서 월 500 버는 여자를 만나고 월 500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권수포님이 일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근데 나는 그거를 어쩌다 한번 이렇게 쫓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랬더니 하루를 그렇게 쫓아해 보니까 이틀을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이틀은 좀 오바고, 사실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그래서 수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날 사람도 없어. 사실 처음에. 그렇지 않나요? 권수포님은 조금 다르구나. 쫓아하면 안 되겠다. 내 페이스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가되, 지금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5년 안에 500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출발선을 조금 연장해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오가 돼 있어요. 지금은 더 빨라졌잖아. 예. 저는 그렇게 했지만 왜 너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 나도 천천히 갈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천천히 갈 거야라는 의미 안에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요거밖에 쓸 수 없어? 그런 마음에서 천천히 가는 거라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본인이 핑계대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인정. 빨리 가셔야 되고, 늦게 가는 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늦게 가셔도 돼요. 저는 5년 만에 골드를 가서 빨리 가진 않았지만 결국은 1원은 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받고는 있지만 그 사이에 그 5년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패배감이나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낼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시간을 너무 늦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저 굉장히 말도 잘 못하고, 사실 저 500번은 여자였던 저희 권수포님이 저 골드 갈 때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골드 간 거 축하해주면서 본사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주는데, 팀원분들에게 소개해주는데, 사실 저 선혜연 리더님은, 골드님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다고. 그렇게 그날 처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저 만날 때는 잘하고 있어요. 맨날 잘한다 칭찬만 해주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속마음을 얘기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5년을 기다려주신 분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권스포님도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해내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냈다는 게 중요하죠. 충분히 유산을 안에서는 변화를 꿈꾸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시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치버 때 제가 유니스타즈 그룹에 있는 승급식에서 승급 소감을 발표하는 스피치 자리예요. 이때 제가 제일 하이핀이었어요. 어치버가. 지금 말도 안 되죠. 그때는 그랬어요. 골드가 잘 안 나올 때였어 가지고 어치버가 제일 하이핀이었어요. 제가 20분 동안 제 얘기를 나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골드 지금은 골드 승급하셔도 3분 줄까? 막 이래요. 근데 이때 제가 20분 동안 제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떨리겠죠.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한 가지 안 하면 좋겠다 생각한 게 유산화에서 강의였어, 강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고 500을 벌고 싶은데, 돈은 벌고 싶은데, 진짜 이것만 빼면은 나 유산화 잘할 수 있어 했던 게 강의였고, 그것 때문에 2년을 굉장히 울고불고 집에서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 남편이 제일 잘 알죠. 저희 가족들이. 네. 도대체 제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하겠대. 근데 이건 못 하겠대. 그래서 맨날 울면서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난 이건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면서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결단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했나? 저는 이 강의 쓰는 것만 안 하면 유산화 할 수 있겠다고 지금 얘기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은 진짜 진심이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만 안 하고 강의만 안 하면 유산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와서 강의해보는 거. 근데 저도 아직도 떨리긴 하지만 이게 경험이 계속 쌓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울진 않아요, 여러분. 자, 제가 잘한 일은 100% 시스템 참석이었어요. 일단은 미팅을 해야 실적이 나오고 파트너도 만들고 소비자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아서 해보자. 그게 뭘까? 스폰서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시스템을 무조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나왔어요. 스폰서가 있건 없건 그냥 내일이니까 무조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시스템에 참석을 했고요. 1박 2일이건 뭐 석세스 코어건 다 참석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배워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서 배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처음엔 물론 모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안내가 있었겠지만 스폰서님들과 성공자들의 안내대로 시스템 안에서 가면 시스템 안에서 또 다른 안내가 나옵니다. 그대로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배우는데. 배우는데 시간을 쓰지 않거나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어쨌건 유산화라고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유산화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잘 전달하고 매력적으로 전해서 유산화를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외모 아니면 말인 거예요. 외모 아니면 말. 외모는 좀 빨리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빠르게 시스템 복장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에서 가장 이렇게 포멀한 정장을 입으려고 노력했었고 단정하게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아까 그 모습이 화장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다녔고 두 번째는 말인데 저는 말이 지금도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예전에는 더 자신감이 없고 조용조용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사람 지금도 파트너들이 이렇게 하고 들어요. 잘 안 들린다고. 목소리 자체 성량이 작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될까? 내가
공부해서 똑같은 멘트를 날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맵이나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어서 권스포님 미팅 파일을,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권스포님 엄청 빠른 거 아시죠? 그거를 이제 A4 이걸 쓰는 거죠. 이거 뭐죠? 타이핑을 하는데 정말 한 문장을 하는데 10번은 들어야지 한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스폰서님은 잘하는 사람을 복제해야 되는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우리 권스포님이었고, 권스포님을 복제하는 일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내 입에 넣고 싶은데 머리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타이핑을 해서 그걸 외워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스스로 트레이닝을 한 거죠. 원고를 만들고 똑같이 하려고 진짜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도 잘하고 싶어서, 사실 사업자를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 만드는 게 더 쉽잖아요.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근데 그것 또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그래서 그때는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서 하는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었어요. 10주간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원고도 막 스스로 쓰고. 그거를 제가 또 해냈어요. 정말 10주 동안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것만 했어요.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그거 하고, 제가 또 거기서 MVP가 된 거예요. 옵티마이저 대표 강사가 돼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과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사 트레이닝에서 배웠던 거를 지금도 제가 트레이닝을 하거나 셀 미팅을 하거나 미팅할 때 계속 사용해요. 제가 8년 전, 9년 조금 안 됐어요. 8년 전에 배워놨던 게 아직도 그걸 써먹는다고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정말 툭 치면 달달달 나올 정도로 외워놨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제 실력으로 기본기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건데, 스폰서님 안내대로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실천했고, 장거리 후원이든 뭐 복장 부분이든 그리고 봉사하는 부분이든 가리지 않고 되게 열심히 다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하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많이 안 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면 좀 행동을 빠르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5번째 진짜 잘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걸 잘 못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사람이 많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깎아내리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제가 이 안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스스로 점검하는 질문이라던가 셀프 리더십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샘플링 보여드릴게요.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게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도 정말 이런 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 때 현타 온다고 하잖아요. 막 이런 경우도 사실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너 유산하러 얼마 벌고 싶어? 내가 500 번다고 그랬잖아. 500 벌기 전에. 그럼 얼마 벌면 만족할 거다? 500. 어떻게 벌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야 돼? 유산화로 그러면 어떻게 벌 수 있어? 골드 되면. 골드는 어떻게 되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골드는 어떻게 되는데? 열심히 해야지.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맞아. 열심히 해야겠다. 하루에 시간 몇 시간 쓸 수 있어? 몇 시간 써야 돼? 하루에 미팅 몇 개 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나한테 하면 결국은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걸 스스로 진단하게 돼요. 근데 그냥 왜 그런 질문을 하거나 스스로의 내면과의 이런 교감이 없으시면 그냥 다 싫은 거야. 제가 나한테 했던 것 때문에 싫고, 스폰서가 스폰서님과 조금 관계가 이러거나 아니면 파트너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그냥 유산화가 다 싫거나.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잘 될 때는요, 이런 질문 안 해도 다 잘 돼요. 끝에서 세 번째, 어떤 일이든 돈 버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잖아. 이 질문 얼마나 많이 할게요, 제가. 강의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미팅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취소됐으면 좋겠어, 맨날. 저는 오늘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가야 되잖아. 그래야 결국에는 내 일이 되는 일이니까 이거 하나만 해내면 편해질 것 같은데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진짜로 극한까지 와서 나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찼어. 나한테 질문해요. 그만둘 거야? 모르겠어.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진짜로 후회하나 자신 있어? 아니, 없어. 없어. 결론이 난 거야. 해야 돼. 다시 하는 거야. 그 다음날 가방 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 진짜 괜찮아? 이런 질문 해보는 거예요. 안 괜찮아. 너 이대로 살아도 만족해? 안 만족해. 그럼 다른 걸로 만족스러운 삶 살 수 있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유산아. 그래, 열심히 해볼까? 오케이. 계속 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내가 스스로 유산화를 선택했던 그 순간하고 자꾸 마주쳐요. 유산화를 하게 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번에 루비 승급하고 인정식 받았던 사진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설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남의 얘기. 제가 이걸 시작할 때도 항상 자신감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정말 몽글몽글 맨날 올라왔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승급하는데 나는 안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회사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유산화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너무 잘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완벽히 유산화 안에서 멋진 유산화인이 되시면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루비로 승급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건 뭐 이런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저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멋지게 변화한 엄마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아이가 저희 딸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에 이제 곧 가요. 근데 그 아이 친구 엄마를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지원이 엄마, 제 지원이거든요. 지원이 엄마, 지원이가 나한테 엄마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저 닮아가지고 과묵해요. 말이 거의 없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은데 무슨 칭찬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돈 되게 잘 번다고 얘기하고 돈 되게 잘 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가 유산화 하는데 엄마가 처음엔 엄청 힘들어하고 맨날 울었는데 맨날 울었는데 지금은 맨날 강의하고 너무 멋지다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그래서 엄마를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처럼 멋지게 열심히 살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입으로서 뭐 책으로서 가르쳐주긴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부모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해낸 이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는 상교육이 됐구나. 돈 주고 못 사는 거 내가 유산화로 다 가졌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예요. 저희 아들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야구를 하거든요. 근데 엘리트 야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운동신경은 많이 없는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데 또 아예 그렇다고 재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마로서 이렇게 뭔가 이런 체육 쪽에 일을 시킨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난 야구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원하기로 했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는 밀어주기로 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그것 때문에 뭐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유산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성취를 하든 못하든 그 경험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일로 전환했을 때도. 근데 내가 만약 후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엄마라고 하면, 부모로서 돈 때문에 이걸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야구 포기했어. 끝까지 해보고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건 괜찮은데 돈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돈은 좀 드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후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됐다는 거. 네. 뭐 이거는 제가 베트남 여행 달성해서 같이 가족여행 갔던 거고요. 저의 든든한 조력자예요. 저희 남편이 저 사업을 제가 시작할 때 나 해도 되겠어? 참 바보같이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드시 해야 해. 이거 정말 전화로 10분 설명했는데 제일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전화로 사업 설명을 10분 동안 내가 들은 거를 전해 들은 거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런 거라면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번에 둘이서 같이 알아본 후에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 우리의 노후가 여기에 달려 있어.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해.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고, 네, 그냥 지혜롭죠. 그래서 근데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권스포님 남편분은 반대해가지고 되게 빨리 성장했잖아요. 내가 너 반대 안 해서 늦게 간 거라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그냥 반대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 굉장히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꿈판이에요. 올해 초에 만들었던 건데 이 중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꿈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꿈판은 이제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지금.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꿈판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아 놓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예.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산하에 골드님이 승급하셨을 때 사진이에요. 저는 내성적이고 사람이 많이 없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유산하 안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거예요. 스폰서님, 파트너분들, 형제라인분들, 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인맥들. 근데 다 긍정적이야. 다 막 미래지향적이고 꿈을 가지고 있고 너무 멋진 리더들로 다 성장해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막 친구처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집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분들이, 긍정적인 분들이, 파워풀한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은요, 교회랑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는 조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산하는 내가 건강한 걸 누리면서 정말 멋지게 삶을 영해갈 수 있는 경제적인 것도 누려갈 수 있으면서 만들어갈 수 있으면서 진짜 최고의 사람들도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이 3박자를 다 갖춘 일이니까 반드시 이 안에서 아주 그냥 멋진 삶을 누릴 모든 조건들이 완성이 돼 있으니 나만 열심히 잘 결단해서 해내시면 됩니다. 자, 나만의 목표를 위한 구조화 작업이라는 거는 지난달 10월 달에 럭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내 목표나 이런 것들 좀 체계화시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이거는 PPT 제가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 목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목표는 일단 유산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을 키워드로 마음껏 나열해보면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뭐 여기 다이어트도 있고 프로모션 달성하는 것도 있고 트레이닝도 있고 소비자 만드는 것도 있고 독서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선순위를 1번부터 7번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혹시라도 럭키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면 꼭 한 번은 읽어보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인드를 잡기에도 너무 좋고 이렇게 일머리를 잡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뭔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하고는 싶은데 뭔가 일이 잘 안 잡히거나 막 이럴 때는 조금 노트에 기록이나 뭔가 정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뭘 하면 되는지. 그럼 시각화를 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딱 조금 이렇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승급이나 프로모션 달성이나 시스템 참석, 신규 발굴 이런 것들을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중요 항목부터 저 기준으로 이렇게 항목을 달았고요. 그 세부 질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씩은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본인에 맞게 스스로 집에 가서 작성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 시간 많이 쓴 거네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죠. 제가 강의 안 하고 싶은 여자였는데 강의를 이렇게. 자, 마지막 나에게 주는 한마디입니다. 이것도 럭키 책에서 제가 너무 저한테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일희일비를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자. 그 과정에서 쌓이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넘어서 있을 거다.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해내시면 돼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게 결국엔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완벽히 다른 나, 멋진 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